오늘 일단 명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질 여기 있는 거 지금 1, 2, 3, 4 해가지고 뒷장까지 80페이지야. 82페이지에 있는 절대부등식 요거까지 우리가 다 얘기가 좀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을 좀 해주고 여기 있는 문제풀이 같은 것들 몇 가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 자, 이제 여기서 단원 기준으로 5번이야. 명제. 자, 여기서 1번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명제와 조건. 근데 여기서 이제 말로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말로 하면서 넘어갈게. 자, 1번 명제, 조건, 진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제는 이거죠.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이 가능하면 우리는 그걸 다 명제라고 한다 이거야. 참과 거짓이 판단이 안 되면 우리는 그걸 명제라고 할 수가 없지. 실제로 기말고사에서 가장 쉬운 문제 정도, 가장 쉬운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로 출제가 될 확률이 꽤 높아요. 실제로 그 문제들은 많이 출제가 됐었어 실제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기말고사 범위라고 했을 때 1번 문제로 나올 법한 문제라고 한다면 난 딱 명제 이 문제 나올 것 같아. 명제에 나와가지고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것을 이런 문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좀 기억하고 있을 거 진리집합이라는 녀석. 용어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고. 자, 그럼 진리집합은 어떤 진리집합이라는 녀석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명제를 참이 되도록 하는, 이 명제를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집합이라는 걸 배웠잖아. 자, 어떤 명제가 있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던 어느 명제가 있어. 여러분들 명제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겠어? 참과 거짓을 판단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방정식 같은 거야. 부등식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정식을 주고 x 플러스 2는 3이다. 라고 했을 때 x가 참인지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잖아. 그지? 그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x가 얘를 참이 되게끔 하는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2가 3이면은 x가 1이다. 뭐 이런 게 진리집합이 된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다. 그 집합이라는 어떤 개념이 이 안에서 통용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두 번째, 명제의 조건과 부정이라는 거야. 자, 명제를 어떤 조건을 다른 거지. 조건을 달았어. 어떤 명제는 그냥 참과 거짓이 되는 건데 이 명제에다가 조건을 주는 거야. 아까처럼 예일 경우 이런 식으로 예를 넣으면 참이 되고 예를 들면 거짓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면 명제는 그냥 뒤에 있는 것을 아니다라고 바꾸기만 하면 돼. 근데 부정일 때 바꿔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어떤은 모든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이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어떤 명제를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부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not P 앞에 이렇게 물결무늬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걸로 우리는 부정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P라는 녀석의 명제를 그냥 바꿨다는 결론을 바꿨다라는 거야. 거꾸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자, 예를 들어서 P의 진리집합을 P를 어떤 명제를 참이 되게끔 하는 그 진리집합을 우리가 라지 P라고 한다면 이건 집합이야.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 항상 P의 여집합이 된다. 집합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명제가 두 개의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좀 말장난에 가까운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명제 P는 Q. 자, P는 Q. 자,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이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P가 만족될 경우 Q가 만족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명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명제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고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얘도 만족된다 이 얘기야. 만약에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은 이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진리집합은 Q라는 조건도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안에 어떻다? 포함된다라는 게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화살표의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화살표의 방향. 그러니까 화살표가 가는 방향대로 그게 참인 경우야. 참인 경우는 화살표가 가는 방향으로 항상 어떻게 돼? 포함 관계가 성립돼. 그러니까 이 녀석, 이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Q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조건, 이 명제가 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진리집합 간에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 보면 어렵지 않아. 문제로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되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뭐 저게 뭔 소리야 싶은데 실제로 이걸 문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고 근데 내가 그 와중에서도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걸 기본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수능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주어준다고. 그렇게 적어졌을 때, 저 소리가 무슨 소리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 그 원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페이지에서 네 번째는 모든과 어떤이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모든과 어떤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어. 내가 어떤 범위 내에서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얘한테 포함이 돼야 된다. 아니면 어떤 게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건 단순해. 여기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한 10명이 있다라고 쳐보자. 그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야. 예를 들면, 넌 아니고. 완전 한국인이에요. 자, 여기 외국인 혼자 한 명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학생은 한국인이다 라는 명제는 틀린 거야. 그지? 여기 안에 있는 어떤 학생은 한국인이다 하면 맞는 거고 여기 있는 어떤 학생은 외국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들을 있잖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뭐냐면은 부등식에서 이게 있을 경우에 얘가 있을 경우에 이 녀석 하나가 과연 내가 원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냐 이걸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 만약에 이 등호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은 이 1이라는 녀석이 포함이 된다라면 어떤이 맞는 게 돼버려. 등호가 없으면은 어떤이 틀리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서 어떤하고 모든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되게 디테일하게 그걸 체크해야 돼. 아마 여러분들 지금 예를 집합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명제에서도 또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그냥 단순한 거 되게 어이없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모든하고 어떤은 이 부정인 경우에도 바뀐다. 어떤 뭐뭐에 대해서라고 해서 부정을 해버리면은 모든 뭐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장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5번 역과 대우. 역과 대우야. 어떤 P는 Q다라는 명제가 두 조건이 연결되어 있는 명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얘를 역이라고 한다면 이 명제의 역은 자 Q이면은 P일까요? 얘가 명제의 역이고 얘를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을 부정해 버리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얘를 사실 E라고 그래요. 이건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서는 사라졌어. not Q는 not P가 되도록 하는 거. 이 녀석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얘랑 대우 관계에 있다라고 해. 대우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의 2가 되면은, 자, not P는 not Q가 되고, 2가 되고, 이 녀석이 또 여기 되면은, 이렇게 또 얘네 둘이가 바뀌게 되니까 되는데, 사실 2라는 용어 자체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아, 아니다. 지난 교육과정부터 빠졌어. 지난 교육과정부터 빠져가지고 2라는 이걸 배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게 2라는 거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앞, 뒤 바꾸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부정까지 취하면 우리는 뭐라? 대우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죠. 명제 P는 Q. 얘가 참이면,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은 대우 명제도 참이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하는 게 뭐냐면은 대우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이 뭔가 잘 모르겠어. 애매해. 그냥 이걸 뭔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기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우 명제를 만들어가지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버리면은 얘랑 얘는 참과 거짓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게 사실은 집합 관계로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맞다라고 하면 집합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P가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는 이런 관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근데 얘 봅시다. not Q면은 not Q. Q의 여집합이지. Q의 여집합이 이 바깥쪽이잖아.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 P의 여집합에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이 진리집합을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도 만족을 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이 녀석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6번 조건. 여긴 뭐 있지? 충분 조건이 있고, 필요 조건이 있고, 필충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지금 6번에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것만 생각해. 자, P는 Q이기 위한 여러분들 요 앞에 뒤에 요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P가 뭐 어디 이기 위한 이런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으면은 그냥 P라는 녀석과 Q라는 녀석을 써. P라는 녀석과 Q라는 녀석을 쓴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구해보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얘가 이 P라는, 예를 들어서 P라의 진리집합 라이지 P라고 하고 Q의 진리집합 라지 Q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자,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그냥 표기해. 만약에 이 진리집합과 이 진리집합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양쪽으로 화살표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아, 이쪽으로 가? 자, 오른쪽으로 간다? 충분 조건. 왼쪽으로 간다? 필요 조건. 양쪽으로 간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만 보세요. 얘 이기 위한 이런 식으로. 얘는 얘 이기 위한이라고 나왔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충분 조건. 이렇게 간다. 필요 조건. 이렇게 간다는 필요 충분 조건. 양쪽으로 간다. 이것은 결국 뭐?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알겠지? 자, 명제의 증명은 여러분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요. 귀류법이 있어요. 귀류법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니?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건 사실 자주 나오는 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83페이지 한번 보면은 83페이지에 명제의 증명해가지고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고 나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귀류법 문제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절대부등식 여러분들 이게 8번이죠? 절대부등식 일단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산술기하평균이야. 산술기하평균. 얘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있고
루트 AB 요거보다는 크다 요런 녀석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A랑 B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나올 때가 있어. A랑 B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나오잖아. 그럼 거의 산술기하 평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수가 나올 때가 있어. 분수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때가 많아.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하고 문제 풀고 뭐 모의고사라든가 수능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 여러분들 일단 최대 최소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최대 최소가 나와.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2차 함수예요.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2차 함수야, 여러분들. 근데 2차 함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좀 풀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근데 두 번째, 이런 산술기하 평균은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로만 친다면 한 얘가 80% 이상이 나올 거고 얘가 가끔씩 한 1, 20%가 나오는 건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얘를 안 쓰면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된다. 근데 이때 언제 분수이거나 이때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길 유리함수에서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쓰게 될 거야. 아니면은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경우. 예를 들면 이 양수는 어떤 식으로도 주어질 수 있을까? 뭐 길이라든가 뭐 삼각형의 무슨 길이 이런 경우. 두 번째는 뭐 어떤 거? 뭐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한번 산술기하 평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이 산술기하 평균의 증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한번 해보는데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자주 나왔는데 뭐 요새는 뭐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 뭐냐면은 반원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거야. 반원을 이용해가지고. 자, 어떤 점. 자, 여기를 이제 중심이라고 하고 여기 점을 찍은 다음에 얘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B라고 한 다음에 이 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세우는 거야. 수직으로 선을 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해? 예를 들면 여기를 내가 여기를 O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한 다음에 얘를 B,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한번 H라고 한번 더 볼게. H라고 한번 더 볼게. 자,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CH의 제곱은 A 곱하기 B. 자, 요거 기억하세요? 그죠?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CH는 루트 AB.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지 않겠어? 그렇지? 왜냐면 얘는 플러스잖아.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 길이니까 전부 다 양수잖아.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봐봐.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직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럼 CH는 A 플러스 B야.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얘 더하기 얘. 그리고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이 CH의 길이는 요 길이잖아.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CH는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봐봐. 2분의 A 플러스 B는 뭐야?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건 뭐냐면은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지? A랑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으니까 반지름이잖아. 근데 반지름은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CH의 길이는 어떻게 돼? 반지름.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같을 때는 언제야? 얘가 여기 와 있을 때. 여기 와 있을 때. 여기 와 있을 때. 그때는 같겠지. 그지?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꽤 자주 등장을 하던 이 풀이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증명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한번 이해는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자, 봅시다. 제 다음 문제를 우리가 풀어봅시다. 일단요, 유형 1번하고 2번은 안 풀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고,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그냥 뭐
풀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고. 그 6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많아야 8명이다. 이거에 부정을 하면 뭐가 되겠어? 적어도가 되겠죠. 적어도. 많아야 8명이면 부정은 적어도가 되는 거야. 적어도. 알겠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 조건과 진리집합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부등식이에요. 여전히 부등식이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여러분들이 어쨌든 수학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풀고 있는 문제 집에서 지금 7번하고 8번을 먼저 지금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반례에 대한 문제를 해볼게. 그 다음에 반대는 우리가 11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11번하고 12번 두 개의 문제, 그러니까 7번, 9번, 11번, 12번 문제를 지금 한번 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이 앞쪽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야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풀 수 있는 게, 이렇게 말장난에만 놀아나지 않으면 금방 하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실제 이렇게 11, 12번 같은 반례 문제는 꽤나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이 반례 문제 같은 경우들은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보자. 자, 일단 볼게요. 7번 요 녀석은 있고 x가 자연수야. 이거 뭐 내가 사실 풀어줘야 되나 싶기는 한데 풀어줘야죠. 그쵸? 자, 얘는 2, 6,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니까 얘는 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x 값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6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해가지고 총 5개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 진리집합은 뭐야? 얘를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들을 우린 진리집합이라고 하니까. 그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얘 같은 경우. 자, U는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또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 30이니까 4, 8 이렇게 되겠죠? 4, 8이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는 P의 진리집합은 P라는 녀석은 X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4보다 작거나 8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거니까 얘는 X는 4보다 작거나 X는 8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요걸 자연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1, 2, 3, 9, 10 이렇게 해가지고 P라는 녀석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뭐야? 얘는 자 1,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Q라는 녀석의 집합은 뭐가 되냐면 1과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여러분 그냥 그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한번 이 녀석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방금 배웠던 대로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내가 지금 여기서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있고, 자, Q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있는데, 자, 1, 3이 전부 다 들어가네. 여기 1, 3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1, 3 빼고 2, 9, 10이야. 자, 2, 9, 10. 요 녀석이 되는 거야. 그 나머지 뭐 들어가야 되겠어? 1, 2, 3 있고,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피잖아. 그럼 P의 여집합 end가 아니죠. or P의 여집합이거나 아니면은 Q이거나 그죠? P의 여집합은 몇 개야? P의 여집합은 하나, 둘, 셋, 넷, 5개지. 5개가 있어. 5개. 5개가 있고 또는 Q이거나 근데 Q가 1, 3이기 때문에 얘랑 겹쳐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과 3 이거 되기 때문에 5와 1과 3 이 원소의 개수는 그러면 총 7개의 원소가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다. 알겠죠? 자, 다음 여기서 반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녀석이 거짓이야. 거짓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녀석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근데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Q라는 녀석이 P에 포함이 돼야 돼요. 이 Q라는 녀석이 P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얘가 참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거짓이라며. 그러면은 Q임에도 불구하고 P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3과 4와 5 이 녀석을 우리가 반례의 어떤 상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얘네들은 지금 P에 안 들어가 있잖아. P에 포함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3과
4와 5. 이 녀석들 같은 것들 때문에 포함되지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4, 3, 12 해가지고 답은 12가 될 것 같아.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해볼게. 8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이고요. 소수라고 했으니까 2, 3, 5, 7. 이 녀석이 될 거야. 10 이하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P라는 녀석을 우리가 그려보고 Q라는 녀석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 전체 집합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는 1, 2, 4, 8이야. 자, 1, 2, 4, 8. Q가는 3, 5, 7. 자, 1, 2, 3, 4, 5, 6, 7, 8, 9 이하니까 10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볼게. not P는 Q야. not P. 자, P의 여집합이 어떻게 돼? Q에 포함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P의 여집합을 한번 볼게.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이런 녀석이 P의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P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자 3, 5, 7, 6, 9, 10 이런 식으로 될 거지. 그지? 근데 그 중에서 Q에 포함이 안 되는 녀석들이 분명히 있잖아. 어떤 녀석들? 얘네들. 자, 얘네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얘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거짓이 아니라 참이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근데 얘네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P의 여집합임에도 불구하고 Q에 들어가지 않는 녀석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얘는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원소의 합은 자 6과 9와 10을 다 더한 녀석이 되겠지. 10, 15니까 25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발리에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절대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정리를 잘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두 명만 있으니까 심심하지, 그지?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유형 5번부터 보자. 여기서 유형 5번에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내가 이거 아까부터 왜 계속 조건을 얘기를 하고 그거를 참이되게끔 하는 진리집합을 얘기한 다음에 포함 관계를 생각해라.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애들이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헷갈려요. 이게 13번, 그러니까 유형 5번 같은 거, 명제, 참, 거짓, 요 녀석에서 되게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P와 Q가 또 나와 있는데 한번 14번하고 내 15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 테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14번 볼게. 자, 14번에서는 P라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X는 6 이하의 소수이다라고 해서 소수는 2, 3, 자, 5. 얘만 가능할 거야. 얘를 참이 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Q는 N의, X는 N의 약수이다. 자, Q는 N의 약수. 자, N의 약수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명제 P는 Q가. 자, P는 Q가. 다시. P는 Q가 참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것을 참이 되게끔 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단순하게 뭐 얘네들이 이렇게 조건을 하나하나 만족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이 n의 약수라는 것은 2와 3과 5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약수로 갖고 있는 녀석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근데 알다시피 2, 3, 5는 당연히 소수기 때문에 어때? 다 서로 소죠. 서로 소야. 그러니까 약수를, 공통인 약수를 1밖에 갖고 있지 않은 녀석이기 때문에 2, 3은 6, 5, 30. n은 30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리고 한 번씩 봅시다. 15번도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엔. 자, A 플러스 B가, 자, A 플러스 B가 소수이면 A 플러스 B가 소수, 얘가 P야. 지금 앞에 있는 녀석이 P고, 여기다 써보자. 얘가 P고, 자, Q라는 녀석은 뭐냐면은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자,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자, 이거일 때 얘가 맞느냐 이 얘기야. 지금부터는. 그렇지.
이게 맞느냐? 이게 뭐냐? 자, 이 참인 명제. A 플러스 B가 소수야. 뭐 소수가 되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야? 2와 3과 뭐 등등의 것들이 있겠지. 그죠? 그지? 근데 A, B가 뭐 다르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야. 그렇죠? 근데 봐봐. 얘는 2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홀수야. 그지?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홀수면 어때? 짝수가 되겠지. 그럼 짝수는 일단 절대로 뭐가 돼? 소수가 될 수 없어. 2를 제외하고는. 예, 알아. 2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홀수가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자, 근데 봐봐.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라는 이 명제 안에는 어때? 자, 일단 2면은 1, 1이니까 적어도 하나 홀수라는 게 성립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헷갈린다고요? 이게 지금 맞았다고 생각해? 틀렸다고 생각해? 맞죠. 응?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죠. 당연히 맞는 거야, 이건. 왜냐하면 봐봐. 적어도, 홀수, 나머지는 다 홀수란 말이야, 소수들은. 전부 다 홀수란 말이야. 홀수가 되려면은 짝수 더하기 홀수가 돼야 돼. 짝수 더하기 짝수나 홀수 더하기 홀수가 되면 안 돼. 짝수랑 홀수가 더해져야지 무조건 뭐가 되냐면 홀수가 돼. 따라서 적어도 하나는 홀수라는 조건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상식적으로. 자, 두 번째 볼게요. A, B가 짝수이면 A 곱하기 B가 짝수래. A, B가 짝수라고 한다면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A분의 B가 홀수이면은, 자, A분의 B가 홀수이면은, 자, 홀수이면은 A와 B는 예를 들어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6 하면은 3이잖아. 그지? A도 짝수고 B도 짝수인 경우가 생길 테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냥 챙겨봐가지고 발리 같은 것들 하나씩 찾아보면 그냥 바로바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유형 6번에서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그냥 바로 알 수 있고, 이렇게 17번 벤 다이어그램처럼 나와 있는 것들은 좀 구하기가 쉬워. 생각하기가 쉬운데 18번처럼 벤 다이어그램이 안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자, 17번에서 18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 만약에, 자, P 교집합 Q가 P야. 자, P 교집합 Q가 P야. 자, 그러면은 얘랑 얘 교집합이 P라 되면 P라는 녀석이, 여러분들 이걸 유출을 해야 된다는 거야. Q라는 녀석 안에 포함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볼게요. Q 교집합 아래 여집합. 자, Q 합집합이네요. 합집합 아래 여집합. 얘가 뭐냐면은, 자, 아래 여집합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Q는 아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지. Q랑 다시 한번. 그치. 헷갈려. Q랑 아래 여집합의 합집합이 그냥 아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 아래 여집합 안에 Q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R이라는 것이 Q하고는 어떤 상황이야? 서로 소인 상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 그지? 아래 여집합에 Q가 들어와 있잖아. 그지? 아래 여집합과 Q 합집합이 아래 여집합이 되니까 지금 전체 집합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려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포함 관계가 여러분들 금방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P는 not Q이다. 자, P는 Q의 여집합이다. 자, P가 Q의 여집합에 속하니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얘 서로소죠? 상상할 필요 없죠? 답은 뭐야? 5번이죠. R이 뭐냐면, 자, R이라는 녀석은 P의 여집합에 속한다. 자, P의 여집합에 R이 속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답이 5번이 맞는 거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볼게요. 20번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20번.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풀어보니까 이제 상 같은 느낌은 아니야.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야. P와 Q의 줄리 집합을 P와 Q라고 하고 조건 P가, 자, X는 12의 양의 약수래. 그럼 P라는 녀석은 우리가 진리 집합을 배워보면 1, 2, 3, 4, 6,
12.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명제 P는 Q. 자, P라는 녀석이 Q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 얘기야. P에 Q에 포함이 돼야 된다. P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집합 Q의 개수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어차피 지금 12의 양의 약수라고 하더라도 12는 전체에 아예 들어가 있진 않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녀석이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녀석. 그럼 이 Q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 되어야 돼? 1, 2, 3, 4, 6이라는 녀석을 무조건 포함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 나머지, 자, 5, 7, 8, 9, 10. 얘네들은 어떤 숫자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숫자야. 그죠? 있어도 그만. 이 Q라는 녀석에 1, 2, 3, 4, 6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무조건 돼야 돼. 그 다음에 5, 7, 8, 9, 10은 얘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지난번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 2에 5제곱. 답은 이렇게 해가지고 32개라고 우리가 둘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여기 중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하고, 자, 여러분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제발 그거 좀 나를 속상하게 만들지 마라. 부등식이 나오면은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 그려? 수직선 그려. 이 포함 관계에서 부등식이 나왔다? 그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뭐지?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냥 거기서 나와 있는 것대로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야. 전부 다 22번, 23번 둘 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한번 지금 내가 22번부터 22번이랑 한번 나 같이 풀어보자. 같이 풀어봐. 자, 22번 볼게요. 자, P라는 조건을 한번 볼게. P라는 조건을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Q라는 녀석은, Q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X, 3분의 A 플러스 12. 3분의 A 플러스 12야. 자, 그러면은, 명제 PQ가 참이 돼야 돼. 자, 명제 PQ가 얘가 참이 돼야 돼.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P라는 녀석이 Q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거 그려 그냥. 아니 머릿속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그냥 그려. 마이너스 3 그리고 A 이 녀석이죠? P라는 녀석이 이 녀석이야. P라는 녀석이 이 녀석이야. 그럼 Q는 마이너스 A. 그런 다음에 3분의 A 플러스 12. 그냥 이걸 만족시키라는 거야, 단순히. 이 상황이 되게끔 해라. 그냥 딱 이거야. 왜? 그리고 일단은 A가, 뭐야? 나왔지?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라고 됐으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됐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A니까. 그지? 자, 그러니까 잘 봐봐. 얘는 어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 이것부터 먼저 시작해.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같아도 되나? 그걸 생각하는 거야. 같아도 되죠. 얘도 포함하고 있고 얘도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니까 같아도 상관없어. 요거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야? 얘보다 얘는 커야 돼. 자, A 3분의 A 플러스 12 커야 돼. 커야 되는 건 확실한데 같아도 되나? 같으면 안 되죠. 이 상황에서는 같으면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돼? 얘랑 같아지면 어떻게 돼? 얘가 더 큰 녀석이 되잖아. 얘는 이 녀석을 포함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거보다 커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따라서 그냥 A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A-12를 3 곱하면은 3A-36은 A.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렇죠? A가 1로 넘기고 1로 넘기겠네. 그러면은 2A는 36이 되는 거고, 자, A는 몇이니? 18?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A라는 녀석이 범위 자체가 3보다는 크고, 18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보면은 생각보다 이걸 잘 생각 못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포함 관계에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야. 일단 수직선을 표현하세요.
수직선의 표현을 해야지 어디가 크고 작고가 보여. 그런 다음에 일단 크고 작은 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얘가 같아도 되는지를 판단해라. 요거는 요 순서대로만 풀면은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그죠? 자, 다른 비슷한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야,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자. 26번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자. 야, 내가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무조건 풀어봐야 돼. 알았지? 너도 다시 풀어봐. 내 맘대로. 내 맘이야. 자, 26번 한번 볼게요. 자, 26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자, P라는 녀석의 조건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가, 자, K보다는 작다. 이런 녀석이고, 자, Q라는 녀석은 X가, 마이너스 1 또는 X는 4. 이런 녀석이야. 자, 한번 볼게요. 일단 P랑 Q라는 녀석을 내가 한번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 P라는 녀석은 모르겠어.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얘는 1부터, Q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 이렇게 작거나 4보다 크거나. 자, 이게 뭐냐면 일단 현재 Q, 요런 녀석이야. 얘도 Q야. P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K보다는 작다야. 그리고 K가 어디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2, 뭐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몰라.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대충 여기가 일단 K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K가 가정을 하고 한번 문제를 진행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부터 뭘 구해야 되냐면은 not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치? 이렇게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는 자연수가 3개래. 자연수가 3개래. 거짓임을 보여주는 자연수가. 얘를 거짓임으로 보여주는 자연수가 3개가 되는 그 녀석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럼 일단 먼저 P의 여집합을 먼저 구해야 돼. P의 여집합. 자, P의 여집합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에서 구멍이 뻥 뚫린 상태가 되겠죠? 이 녀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K가 구멍이 뻥 뚫린 상태에서 요 녀석. 이게 뭐가 되냐면 P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이 맞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야. 일단 봐봐. P의 여집합이 Q에 이쪽은 일단 무조건 포함이 돼. 이쪽은 일단 무조건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 이쪽에서 지금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녀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얘가 얘로 갔을 때, 이게 거짓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K가 여기 있었다고 쳐보자. K가 여기 있으면은 P의 여집합이 전부 다 어떻게 돼? Q에 포함이 되죠. 지금 현재 여기 K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P의 여집합이 전부 다 Q에 포함이 되는 상태가 맞는 거야, 지금 현재. 그지? 이 하얀색이 다 지금 포함이 되잖아. 근데 포함이 안 돼야 된대. 포함이 안 되는 녀석이 몇 개가 된다고? 자연수가 3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봐봐, 여기서, 3개가 아니라 3이야? 3이야, 3. 3개라고 하면 말이 안 되네. 혼자 이러고 있어서 나 속으로도. 3이야. 3밖에 없어. 그러면은 지금 봐. 여기에 3이라는 녀석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치? 얘가 3이라는 녀석이 존재해. 근데 만약에 여기에 2라는 녀석보다도 더 K가 이쪽에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따라서 K는 여기 어딘가. 자, K는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K는. 그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부등호를 우리 그대로 한번 써보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K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K라는 녀석은 어때? 3보다는 작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 어떻게? 일단 크고 작은 건 일단 비교를 해놔. 그렇게 한 다음에 3까지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야, 여기가 3까지 가버리면은 3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이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자연수 3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포함이 안 돼. 그래서 얘는 3보다는 작아야 돼. 마찬가지로 얘가 2까지 가면 어때? 2는 어차피 그래도 포함이 안 돼. 2보다 작아지면 3과 2가 생기지만 얘가 2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는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2보다 큰 숫자가 돼. 따라서 얘는 2까지 가도 상관은 없는 녀석인 거야. 그래가지고 K값의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유형 8번까지 오늘 진행을 할게요. 유형 8번까지 진행할게. 자,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명제라고 했을 때, 모든 또는 어떤 명제를 포함하는 명제일 게 그냥 모든의 반대는 어떤이고 어떤의 반대는 모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가장 편한 방식입니다. 편한 방식.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헷갈리는 문제들 중에 하나 그냥 29번만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죠. 자, 볼게요. 29번이야. 참인 명제를 고르래. 자, 29번.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고르라. 자, 첫 번째 기억. 자, 어떤 실수야? 어떤 실수? 어떤 x에 대해서,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얘는 0이다. 이건 뭐야, 여러분들? 뭐 구하라는 거죠? 어떤 실수가 얘를 만족시키느냐? 세제곱이니? 제곱이죠.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어떤 실수를 넣는다고 했을 때 얘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 얘기야. 그럼 이건 뭐야? 실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실근은 우리가 그렇죠. 실근을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건 우리가 판별식이니까 얘는 3, 3은 자 9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x 분명히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들 수식을 이게 가르쳐 줄까 말까? 가르쳐 주지 말까? 알아야지. 자, 봐봐. 얘는 지금 어때? 1을 지나내잖아. y절편이 1인 애잖아. 그지? 얘는 지금 이차함수 같은 거 구할 때 y절편 1이야. 1을 구하는 녀석이 1을 지나 얘가. 그럼 만약에 얘가 지금 우리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러면 요런 그래프가 되고 만약에 이 꼭지점에서부터 우리가 1이 되면은 1 여기를 지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셔야 돼. 있으셔야 할 거야. 자, 여기를 지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자 마이너스 1이거나 1이면 여기에서 지났을 때 이렇게 되고 이런 녀석이 나올 것이고, 그지? 만약에 얘가 이 축의 방정식이 여기 사이에 있으면은 자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으면은 여기 얘가 축의 방정식이면은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축의 방정식이 몇이야? 2분의 3이야. 1보다 멀리 있다고. 그럼 얘를 지나려면 당연히 두 군데서 지날 수밖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 수식을 보자마자도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2차 방정식, 이게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고 푸는 건데,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앞으로는 좀 중요해질 거야. 특히나 수학 2 같은 데 가서는 실제로 눈으로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자, 니은 봅시다. 또 마찬가지야. 모든 실수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이거 생각하면 어때요? 얘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여기잖아. 여기.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전부 다 크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게 수식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얘기야. 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마지막보다 어떤 무리수야? 어떤 무리수? 자, 무리수는 결국 실수입니다. 무리수에 대해 x에서 어떤 무리수에 대해서 x의 제곱은 유리수이다. 그지? 어떤이잖아. 어떤. 그지? 어떤이면은 x의 제곱해서 얘가 그냥 루트 2를 제곱하면은 2가 나오는 유리수가 나오잖아. 그럼 된 거야.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걸 왜 어떤이라고 했을까? 선생님, 거의 제곱하면 다 유리수 아닙니까? 아니죠? 뭐요? 그렇죠. 파이 같은 거는 얘도 무리수입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어떤 무리수라고 얘기를 해준 거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죠. 루트 2 플러스 1. 얘 제곱해도 무리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 가지 발레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발레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다음 시간에 명제를 다 끝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명제를 다 끝내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니? 절대부등식까지 다 풀이를 끝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어요.